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저는 치유를 위해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겠죠. 살림만 했던 옛 우리의 엄마들은 빨래를 새하얗게 삶아 빨아 널면서 마음도 횡권했겠죠. 다듬이 방망이로 또르락 또닥 또르락 또닥 박자 맞춰 리듬까지 곁들이면 마음 정화에는 금상첨화였겠죠. 요즘에 드럼 연주 못지않은 다듬이질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고충에서 잠시 딴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겠죠. 그딴 세계에서 자신을 관조하다 보면 별일이 별일 아닌 일이 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살림의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막힌 탈출구는 빨래하기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가 된 듯 황포도떼를 흥얼거리면서 고단함도 우울함도 허공 속에 폼나게 날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느질하던 저희 엄마가 황포도떼를 흥얼거리던 생각이 납니다. 심혈을 담아 온 마음을 다해. 그렇지만 들릴락말락 작은 목소리로 불렀던 황포도떼의 가사를 적어봅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적어본 트롯의 클래식 황포도떼의 가사에서 멋들어진 풍류를 발견합니다. 엄마의 구슬픔과 서러움을 승화시키는 풍류와 함께 엄마의 자가 치유가 보입니다. 마지막 석양빛을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아 비바람아 불지를 마라. 파도 소리 구슬프면 이 마음도 구슬퍼. 아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떼야. 순풍에 돛을 달고 황혼 바람에 떠나가는 저 사공 고향이 어디냐.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뱃길.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마음이 서럽다. 아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떼야. 엄마에게 새하얀 빨래와 황포도떼가 마음을 치유해 주었듯이 저에게는 책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책은 자연 치유의 치료제인 셈입니다. 책을 읽는 그 공간이 바로 상담실이 됩니다. 손 가는 대로 책을 잡고 펼쳐지는 대로 시선이 가고 마음이 따라갑니다. 어떤 책이 어떤 문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고 힘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책과의 대화는 침묵 속에서 요동칩니다. 책의 세계에서 놀다 보면 지금과 여기를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픔도 슬픔도 누그러뜨려집니다. 책이 자기 관조를 도웁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 제목은 아파서 살았다입니다. 류머티즘과 함께한 40년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저자 스스로 말합니다. 아프면서 살았다에서 아파서 살았다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여정을 담았다. 저는 거기에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파도 살았다 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장장 40년 이상을 아프면서 살았고 아파서 살았고 아파도 살았습니다. 책은 인간이 병에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문의학연구소 가미당 공작관 관장 오창희입니다. 책은 21살부터 시작한 통증이 60대인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통증 속에서도 공부하고 강의하고 여행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저자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통증과 함께한 40년간의 역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단연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술 없는 저자의 자립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의 돌봄도 저자의 40년 역사에 동행했습니다. 그 지지와 돌봄이 참으로 자연스러워서 고귀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길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도도한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프면서 힘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성한 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와 건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멀쩡한 몸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합니다. 그것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버거우면 차라리 몸져눕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진짜 아픈 사람,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저자는 이 세상 누군가가 부러워했을 바로 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통증 속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했고 강의를 했고 여행을 했고 저자도 되었습니다. 저자의 삶이 이처럼 빛나게 된 데에는 저자의 노고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자의 복된 가정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저자와 같은 환경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저자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허다할 듯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사람을 떠올리면
저자는 아팠지만 복된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한 사람은 성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일상은 어김없이 주어지고 삶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성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 힘들지만 모두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저자는 아픈 속에서 삶을 실컷 누렸습니다. 통증과 함께 공부도 하고 노동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책의 머리말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도 관절의 변형은 진행 중이고 통증도 수시로 찾아온다. 그 첫 문장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위력을 바로 느꼈습니다. 현대의술의 힘에 비치지 않았다면 저자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열악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약물의 개발과 인공관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서지도 걷지도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류머티즘 분야에 현대의학 발전의 득을 톡톡히 누렸을 듯합니다. 현대의학과 더불어 저자의 현명함도 한몫했습니다. 저자는 현대의학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안의 치유 능력에 대해 항상 상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현대의학과 자기 치유 사이에서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절제하며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노화와 합병증을 염두에 두며 약물 중단에 도전한 저자를 응원합니다. 저자는 40년 동안 자신에게 통증을 안긴 류머티즘에 공을 치하할 줄도 압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안의 생명력을 북돋워가는 여정이라는 것. 그건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내게 이런 깨우침을 준 데에는 류머티즘의 공이 크다. 만약 안 아팠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까? 라고 자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할 자신은 없다. 그러니 내 삶의 재앙처럼 닥쳐온 류머티즘이란 놈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사주풀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통해 류머티즘을 앓게 된 원인도 짚어냅니다. 저자를 아는 데에 재미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자의 사주를 엿보기로 합니다. 저자의 사주는 고립무원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윤택하고 복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은 듯하여 의아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버티어내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포용력만큼 고집도 세다. 고집이 끈기가 되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기운을 과다하게 발산하는 기질이다. 일복은 없다. 남자 또는 조직과 인연이 없다. 인복도 없다. 금기운이 과다해서 뼈가 메마르다. 대운의 흐름을 기반으로 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힙니다.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천지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책은 명약을 찾아 헤매며 오로지 투병했던 20대, 인공관절 수술로 자립의 기반을 다지며 병과 동행했던 30대, 독서지도로 능력을 인정받아 자립이 빛났던 40대, 내 몸 주인 되기 위한 공부에 돌입했던 50대, 그리고 뉴욕에서 난생 처음 3시간 산책으로 인해 의기양양해진 60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책은 저자의 통증과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남겼던 일기 15권을 참고 인용하면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대의 저자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 류머티즘을 앓기 시작하고 전투 모드로 살았던 10년간 내 욕망은 명약 찾기에 맞춰져 있었다. 어머니가 전국을 돌면서 명약들을 구해오셨다.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다리셨고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다. 양방에서 한방으로 한방에서 민간요법으로 기도에서 국까지 명약은 끝이 없었다. 내 몸을 아프기 이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명약. 어떤 치료를 해야, 어떤 약을 먹어야,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나을 수 있을까에 매달렸다. 다른 삶은 병이 나은 이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골몰하는 동안 신압으로 내 삶이 증발해버렸다. 저자의 20대는 다른 청춘들과 마찬가지로 독립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분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아버지께 반항하기 위해 구미공단 취업을 시도합니다. 대학 졸업 신분이라 위장 취업을 우려한 회사 측에 의해 무산되고 맙니다. 가출을 감행하여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불안이 폭발하여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맴돌면서도 조카들과 함께 깔깔 웃으면서 수다도 떨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간식도 만들어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시집을 읽고 세계 명작을 읽고 종교 서적을 읽고 투병기를 읽고 일기를 썼습니다. 조용필 콘서트에도 다녀옵니다.
발병한 지 10년이 되던 31세, 두 무릎 관절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휠체어 생활 7년 만입니다. 모든 명약이 무효함을 인공관절 수술로 입증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난 무엇 한 걸까? 허탈감이 밀려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으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종착지가 수술이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희망의 부질없음을 뼈가 저리도록 느꼈다.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난 뒤 나는 다시 막막함 앞에 섰다. 언제 나을지 나을 수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면 병이 다 나은 뒤에 살아갈 다른 삶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아픈 채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대학 다닐 때는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두 발로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빠의 생수 가게에서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동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보았습니다. 전화 받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 도저히 힘들어서 생수가게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대신 동네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한문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진료를 중단하고 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 끔찍한 통증을 참아가며 활운운동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병과 함께 살자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류머티스 내과를 찾아 면역억제제를 처방받아가며 6개월간 독서지도사 과정을 밟습니다. 사람들을 사귀며 무사히 과정을 마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격적인 돈벌이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9세에 어머니의 권고로 분가를 결행하고 자립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저자에게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운 것은 현대의학이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과 약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자에게 현대의학이 베푼 은혜는 참 클 듯 싶습니다. 40세가 되던 봄부터 저자의 일상은 바빠집니다. 1997년 봄 이사를 하고 소형 중고차도 한 대 마련했다. 독서지도 그룹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비가 많이 들 때면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98년이 되면서 수업도 늘어나고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하게 되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 분야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된 듯했다. 내가 번 돈으로 병원 진료비를 내던 그날의 뿌듯함이라니. 간절하게 원했던 자립이지만 막상 생계 도모를 위해 돈벌이에 나서게 되니까 그 돈벌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저자에게 돈벌이는 류머티즘 통증과 같이 힘들기는 매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파서 돈 벌지 않아도 되었던 예전 시절의 자유로운 일상이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실력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재미나게 아이들을 수업에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려온 저자에게는 역부족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벌이의 고달픔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뒤 몇 달간 매 시간 수업 계획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러다 보니 계획한 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동했고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아이들의 기분 상태나 과제 수행 정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운 좋게 계획대로 되는 날은 자신감이 충천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폐잔병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감정의 오르내림이 너무 힘이 들었다. 독립을 해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인생사가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삶이고 거기에는 산술로는 계산 불가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다. 참으로 빛났던 그래서 너무나 고단했던 40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50세가 되는 바로 그 해의 욕실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향합니다. 강의도 독서지도도 대학원 공부도 모두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바깥의 많은 활동들이 벅찼는지 몸이 쉬도록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쉬고 싶다는 간절한 잠재의식이 몸이 닫혀지도록 종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접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몸이 스스로를 희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우리의 마음이 몸에 투사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대퇴부복합 골절이 되고 나서 저자는 몸이 건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동창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다치고 나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몸이 건네는 말에 귀 기울이자는 것. 막상 내 경험이 되고서야 그 말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다치기 전 몸이 수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만 마이동풍이었죠. 꽤나 긴 회복기를 거치는 중에 이성보다는 몸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비로소 내 몸의 주인 되기를 다지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30여 년을 치료해왔지만 관절 변형과 통증이 여전한 자신의 몸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은 나이가 들어 몸은 변했는데 병원의 처방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환자 하나하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병원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맡겨온 사실을 인식한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모른다는 것, 이 사실을 자각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저자는 병원 처방을 받으면서 꾸준히 침, 뜸의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줄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을 본 저자는 동의보감을 공부하기 위해 감이당을 찾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몸탐구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깨친 발을 바탕으로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음식과 수면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몸이란 반복되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생활을 바꾸지 않고 약과 수술만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무지한 태도가 아닌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서 약 복용 중단을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천연 소염제를 먹고 침과 뜸 치료로 통증을 달랩니다. 약을 끊어보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 것도 힘들고 최근 들어 류머티즘 이외의 병증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도 불안했다. 침, 뜸 치료를 시작한 지도 거의 7년 가까이 되면서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는 요령도 좀 생겼고 해서 시도해볼 용기가 났던 거다. 게다가 긴 시간을 두고 약을 서서히 줄여왔으니 안 되면 다시 먹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석 달이 지나자 고비는 넘겼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더 이상 약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 61세가 되는 2016년에는 뉴욕행을 감행합니다. 뉴욕이 저자의 삶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저자가 뉴욕에게 너는 류머티즘을 앓는 내게 안성맞춤인 도시야 라고 하니 뉴욕도 그의 화답하기라도 하듯 기운을 보태줍니다. 보행이 힘든 사람들도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뉴욕에서 한 달여를 주민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뉴욕에 온 며칠 뒤 한파가 몰아쳤지만 류머티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류머티즘을 앓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먼 거리를 걷기는 처음이다. 3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걸어본 적도 없다. 그동안 나는 최소한으로 걷는 것이 발목 관절을 보호하는 최선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내가 만들어 온 그런 신념이 활동의 한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며 살았다. 그런데 3시간의 산책이 이런 믿음을 흔들었고 스스로 가졌던 심리적 한계를 무너뜨렸다. 뉴욕 체류 한 달, 그 이후 내 몸엔 새로운 감각이 열렸다. 수십 년간 류머티즘이라는 강력한 제동장치 덕분에 맘껏 게으름을 부렸던 근육도 감각도 갑작스레 마주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기지개를 켰다. 귀국 후 북한산에도 갔다. 북한산은 내가 딛고 다닌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은 적이 언제였던가. 내 몸의 온갖 근육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집중 또 집중했다. 다음 날 여기저기가 결렸다. 기분 좋은 근육통이었다. 책은 2018년에 출간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저자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독자에게 전한 말로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류머티즘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이 병이 나을 가망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비록 지금 앓고 있는 병 자체를 낫게 할 힘은 없어도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책은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점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